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흔히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수면은 피로한 마음에 가장 좋은 약이고 질 좋은 수면은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숙면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강 요소입니다. 평소 건강을 위해 그리고 나의 수면에 대해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사님은 평소에 잠 잘 주무시나요? 예, 평소에는 숙면을 취하는데요. 오후에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되면 깊은 잠이 들지 않거나 불면증이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불면증 하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더워서 그런지 여름철 하면 불면증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이 불면증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숙면을 해야 한다는 말 참 많이 하는데요. 숙면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이 숙면이 좋은 이유는 낮에 우리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쓰고 또 세포가 활동을 하면서 피로하게 되는데 첫 번째,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몸에 이제 손상된 세포를 치유를 하고 또 새로운 세포가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세 번째는 우리 몸에 이제 감정을 회복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 이 수면 시간은 계절에 따라서 다르고 두 번째는 본인의 체질의 강약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봄과 여름에는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취침 시간을 좀 적게 하시는 게 좋고 가을과 겨울은 한 8시간 정도로 취침 시간을 길게 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본인의 체질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 음기가 약하신 분들은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잠자는 시간을 좀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8시간 정도 취침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고 이에 반해서 음기가 충분하신 분들은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체질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적절한 시간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면증이 발생하는 이유 궁금합니다. 예, 불면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있은 경우입니다. 예, 내가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숙면을 취할 수가 없고 불면증이 유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걱정, 근심이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죠. 그래서 제가 잘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주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걱정거리가 있거나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바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또 깊은 잠이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걱정거리가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 불면증이 유발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선천적으로 또는 내 몸에서 과로하게 되면서 우리 동의보감에 보면 인체에는 양기와 음기라는 이 두 가지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활동적이고 낮에 잘 움직이고 이러한 경우는 양기가 충만하다고 표현을 하고 밤에는 우리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잘 자야 되는데 밤이 되었는데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데 잠이 잘 안 온다. 이런 경우에 이제 선천적으로 음기가 이제 부족하신 분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이 약해지면서 이 음혈지기가 약해지는 경우에 이 불면증이 유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네요. 그런데 이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을 자세히 보면요. 정말 자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도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불면증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불면증의 증상은 처음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중간에 잠을 한 2시간 정도 잤는데 잠이 깬다. 또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가볍지가 않고 꿈이 많으면서 깊은 잠을 우리 골아 떨어져서 자야 되는데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불면증의 증상인데, 이 불면증의 증상들이 일주일에 3번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 불면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 3번 3개월이라는 이 시간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면증이 계속되면 심혈관 질환 그리고 치매 위험까지 굉장히 높아진다고 제가 들었어요. 불면증이 길어지면 우리 몸에 어떤 안 좋은 영향들이 있을까요? 예, 이 안 좋은 영향들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는데요. 첫 번째, 이제 잠을 자는 경우에 이제 충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잠을 자는데, 충전이 안 되는 경우에 첫 번째,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이나 대사성 질환. 예, 그래서 평소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 이 증상들이 계속해서 심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잠을 못 자고 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극도로 까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를 유발을 하게 되고 예민하게 되고, 마지막 4번째는 오히려 잠을 못 자게 되니까요. 항상 피곤하고 의욕이 떨어지면서 우울증이 유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잠을 푹 못 자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 영향이 있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한방에서 불면증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불면증은 일단 원인이 제가 3가지라고 했으니까요. 이 3가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 몸이 어딘가 아픈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질병을 치료를 하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걱정, 근심과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머리가 아프다든지 목에 이물감이 나타난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신경 쓰면 소화가 안 되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항상 불면증이 생긴 원인을 찾아서 스트레스로 걱정, 근심. 그래서 이 경우 선천적으로 걱정, 근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걱정, 근심이 많고, 그 다음에 남성이고 여성이지만 자신의 피부가 곱고 조밀하신 분들이 체질적으로 이제 오장육부가 좀 작기 때문에요. 예민하고 섬세하면서 걱정과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음기 자체가 부족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피로도를 느끼는데, 어떤 분들은 식사를 제때 못하면 기운이 빠져서 몸이 피곤하다고 하고, 어떤 분의 경우에는 나는 잠을 충분히 자면 몸이 괜찮은데 잠을 조금만 못 자고 설치면 몸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선천적으로 음기가 약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선천적으로 음기, 한방에서는 이제 음혈이라고도 하는데요. 음기와 이제 혈을 보충해 주는 약을 써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건강한 숙면에 도움되는 한방차 한번 알려주시죠. 한방차 제가 그러면 2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선천적으로 잠을 좀 못 자면 좀 피곤하다. 이 경우 이제 음혈지부가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귀와 산조인 초를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처럼 복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 피검사를 했는데 빈혈 수치 증상이 좀 나타난다든지, 여성분들이 이제 생리 중에 빈혈 증상이 나타나면서 불면증 증상이 이제 지속이 되는 경우에 이 차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걱정과 스트레스가 있을 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향부자와 연자육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음기 부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당귀와 산조인초, 그리고 스트레스와 걱정,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경우 향부자, 연자육을 이용한 한방차로 수면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께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또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의 건강 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건강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건강 문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상담하실 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아버님 혹시 오늘 상담 본인 상담이실까요? 배우자 상담입니다. 배우자분, 네, 배우자분 그러면 올해 연세와 키, 몸무게 어떻게 되실까요? 예, 81세. 네. 키는 155. 네. 몸무게 65kg. 네, 오늘 이렇게 직접 배우자분 상담 요청해 주셨는데요. 제 옆에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속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영 소화를 못 시키고 예, 변을 시원하게 못 봐요. 예. 지금 이 소화 안 되신 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소환증이 한 1년 되나 봐요. 예. 변은 그 며칠에 한 번 보십니까? 변은 이틀에 한 번 볼 때도 있고 하루 한 번 보긴 보는데 예. 아주 곤욕스러워해요. 예. 식사는 하루에 몇 끼 하십니까? 식사는 2끼 하나 봐요. 예.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예, 혈압약, 고지혈증약, 심장약 이렇게 먹고 있어요. 예.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예, 심장 스텐스 2개 넣었고요. 예. 허리 수술을 했고요. 예. 뇌도 수술했어요. 뇌 수술하셨다고요? 예, 예. 예. 뇌는 병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여튼 큰 혹이 있어서 그거 끄집어냈어요. 혹이 양성 혹이었습니까? 예, 음성요. 음성이요. 예. 지금 이 소화가 안 돼서 내과에서 진찰 받으신 적 있으세요? 특별하게 진찰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소화제로 견디고 그냥. 예. 병원에서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받으십니까? 염증이 좀 있는 것밖에는 예. 안 나오더라고요. 위내시경 받았을 때도요? 예, 예. 예. 변비는 예전부터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변 때문에 변비약 복용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예. 지금 이제 식사를 이제 하루에 이제 2끼 정도 하시는데 연세가 이제 81세고 그다음에 이제 심장을 수술을 해서 스텐스가 들어가 있고 이제 이 대변이 시원하지 않게 되면 속이 이제 대장에서 가스가 차면서 역류 증상이 나타나면서 윗배까지 벙벙한 증상이 나타나시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위하고 이제 대장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영양분의 이제 찌꺼기 나머지 성분들이 대장으로 내려가서 대장에서 수분이 흡수되고 난 다음에 대변으로 나와야 되는데 현재 어머님께서 변이 잘 안 나가시게 되면
예, 당연히 역류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위의 기능이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그 대변 변비 약의 경우에는 지금 내과에 가서 변비약 처방을 좀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변비약을 제가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허증과 실증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가 전화 상담으로 허실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맥진이 필요한 경우라 일단 소화에 도움이 되는 약재를 제가 불러 드릴 겁니다. 네네. 예, 메모가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네, 불러보세요. 네네, 창출, 창출, 예, 감초, 감초, 예, 향부자, 향부자, 예, 메가, 예, 배가, 예, 마지막으로 신곡, 신고, 예, 거기에다가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2개 넣으세요. 예,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2개 예, 넣고, 예, 2개, 예, 대추 2개요. 중간 크기. 대추, 예, 대추 2개,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으시고요. 예, 물 1500cc,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불 정도로 한 30분 정도 끓이면 한 100cc 정도 나옵니다. 예, 중간 불로 예, 얼마 끓인다고요? 예, 30분 정도요. 30분,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100cc 나오면, 예, 아침 10시에 한번 복용하시고요. 예, 오후 5시에 한번 복용하시고요. 예. 예, 2차 요법, 식사와 관계없이. 예, 식사와 관계없이 그냥 그 시간에 드시면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는 그 변비약은 꼭 내과에서 진단받고, 예, 처방 받아서 같이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버님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배우자분이 계시니까 정말 아내분이 마음이 든든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건강 상담을 쭉 들어보다 보니까 노인분들께 특히 좀 변비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요?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 장에 연동 운동이 잘 안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몸 자체가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배가 따뜻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 비유적으로 겨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배가 차갑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에 연동 운동이 안 되면서 변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의학 고서에서도 노인분들의 질병을 치료할 때는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대변을 시원하게 잘 보아야 됩니다. 동의보감의 중풍과 건망증 문에도 또 하나 나오게 되는데, 연세가 높아지면서 변이 시원하게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내 몸에 독소가 뇌까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치매라든지 건망증이 증가를 할 수가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세가 높아지시는 경우에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지 않는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는 것은 콩팥과 방광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이제 노폐물, 수분과 염분의 농도를 조절을 해서 내 몸의 대사물질의 찌꺼기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 찌꺼기 물질이 방광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완벽하게 쫙 짜주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느낌이 드는 경우에는 세균이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변이 시원치 않은 경우인데, 이 대변이 시원치가 않은 경우에는 배가 부풀어 오르고
연세가 높아지면 배가 차갑고 대장의 연동 운동이 떨어지는데 배가 변비로 인해서 부풀면 연동 운동이 더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밥을 2그릇을 먹어도 배가 부풀지 않은데 어느 순간 50, 60 나이가 높아질수록 음식을 조금만 과식을 하게 되고 움직이는 양이 적게 되면 배가 부푸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대변과 소변이 잘 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느낌이 있을 때는 이거는 뭐 별 병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먼저 소화기내과나 항문 외과에서 정확하게 진찰을 받으시고 기능적으로 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방에서 이제 침이나 뜸 치료, 약물 치료를 받아서 꼭 치료를 해서 개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상담해 주실 때 허증 그리고 실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처방이 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예. 실제로 허증과 실증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변비에 정말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또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변비는 몸이 이제 약해서 생기는 변비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님께서 연세가 81세고 키가 155고 몸무게가 65kg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과체중이에요. 근데 연세가 높아도 대변이 많이 차 있고 맥을 보았을 때 연세로 보면 81세는 연세가 높기 때문에 보법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체중이 65kg로 과체중이고 그 다음에 배가 뻥뻥해져 있고 변이 안 나가고 만약에 맥이 힘이 있게 되면 이때는 대변을 뽑아내는 치는 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맥을 보았는데 맥이 허증인데 치는 약을 쓰게 되면 또 탈진 가능성이 있거나 또 탈수 증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비가 있을 때는 피부색이라든지 맥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진을 해서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허증과 실증을 정확히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비가 있을 때 몸이 이제 약하다. 그래서 몸이 약하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내가 피곤하다 이런 게 아니라요. 첫 번째 내 피부가 윤기가 없고 좀 칙칙하다 그러면 허증에 가깝습니다. 연세가 높든 연세가 낮든 간에요. 두 번째는 배가 고프면 좀 기운이 없이 쭉 맥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대변을 보고 나면 좀 개운한 느낌이 있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대변을 보고 나면 간혹 기운이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는 약을 쓰게 되면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허증의 경우에는 도인, 복숭아 씨와 살구씨, 도인과 이제 행인을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이때 변은 대장의 연동 운동과 아랫배가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하루에 1번이나 2번 정도 이렇게 3개월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평상시에 열도 좀 많다. 음식도 좀 잘 먹는다. 음식을 잘 먹어서 배가 나왔는데 대변을 보러 가기 전에 배가 살살 아프면서 화장실에 갔다 오면 대변 보고 났는데 개운하다. 이런 증상에는 이 차요법을 쓰시면 안 되고 이 경우에는 이제 항문외과라든지 내과라든지 한의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여기에 체질에 맞게 실증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비 있으신 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꼭 체질에 따른 요법으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나도 아픈 곳이 있는데 하고 건강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울 02-823-2000번 저희가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SNS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직장인입니다.
평소 배에서 부글부글거리는 소리도 자주 나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유산균이 좋다고 해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지만 증상은 계속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도움되는 식습관이 있을까요? 하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게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외출도 못하고 또 직장에서도 화장실에 들락날락 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 무엇이 있을까요?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장에서의 연동운동과 수분의 흡수 능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에서 부글부글 끓고 수분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대변이 물러지면서 설사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동의보감에 식적이라고 적고 있는데요. 음식물을 먹었을 때 소장에서 흡수를 하고 내 몸에 에너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에너지화가 되지 못하고 위와 소장이나 대장관에 남아 있는 경우가 식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맥진을 보았을 때 오른쪽 맥이 성해지는 경우가 이 식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음식을 먹고 배가 벙벙하면서 배가 살살 아프면서 화장실에 갔다 오면 배 아픈 게 사라지는 증상들입니다. 이 경우를 식적 복통 또는 식적 설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사하는 경우도 있고 배가 살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과민하다는 것은 신경이 예민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라나 스트레스가 내 몸 안에 내재되어 있다든지 이러한 생활의 상태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몸이 찬 경우입니다. 몸이 찬 경우에는 위장관의 운동도 떨어지고 소장에서의 영양분 흡수 능력도 떨어지고 특히 콩팥에서의 수분과 염분의 농도를 조절하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과 염분의 농도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장의 수분이 과하게 저류가 되기 때문에 배에서 부글부글 끓는다. 복통 증상이 나타난다, 설사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3가지 증상이 반복하고 또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하면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식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첫 번째, 야식과 과식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특히 저녁 때는 내 몸을 충전을 해야 되는데요. 야식을 하고 저녁 때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 몸에 소장도 대장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피곤에 지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나 분노가 있을 때는 소식을 하거나 금식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여성분들 또 예민하신 분들이 나는 스트레스만 받으면 딱 먹고 나면 체한다고 또 음식을 잘 먹다가도 불편한 소리를 듣거나 뭔가 걱정거리를 생각을 하면 딱 체하신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수저를 놓는 게 필요하고 뭔가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음식이 안 받을 때는 때를 한 번씩 넘긴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밥을 국물에 말아 먹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할 때 가장 먼저 소화를 작용을 돕는 게 먼저 입입니다. 그래서 입의 저작작용에 의해서 음식물을 씹어서 식도를 통해서 위장관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국물에 말아먹는 경우에는 입에서 소화액 분비가 안 되고 바로 위장관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면서 대장의 기능에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배를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특히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한의학 고서 특히 황제 내경에서는 여름에 우리가 배를 더 따뜻하게 유지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밖은 덥기 때문에 내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부를 열어서
땀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내 몸의 체온이 좀 떨어지면서 배도 차갑기 때문에요. 여름에 항상 찬 음식을 피하시고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서 바로 드시지 마시고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찬기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고 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이제 따뜻한 물을 조금씩 섭취해 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식습관 개선을 통해서 예민한 장 관리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NS에 올라온 건강 상담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해드린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세요.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건강 밥상 재료는 바로 가지입니다. 보랏빛으로 수분이 정말 많은 채소인데요. 사실 저도 그렇고 이 물컹한 식감 때문에 가지 못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영양소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식재료이기도 하죠. 박사님, 이 가지의 보랏빛 색소 정말 귀중한 그런 영양소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보랏빛 이 색깔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항상 좀 피곤하다든지 만성 피로 증상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 보랏빛은 우리 몸의 색깔로 보면 녹색 계열입니다. 그래서 황제내경에서 이 녹색은 간장과 이제 쓸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적고 있고 또 이 가지는 보통의 이제 음식보다 비타민 C의 이제 함량이 약 2.5배 가량 높다고 적고 있기 때문에 유해선소나 만성 피로물질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고 마지막으로 특히 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이제 망막입니다. 이 망막에서 우리 몸에 이제 빛을 느끼고 뇌에 이제 전달하는 색소가 있는데 이 색소의 이제 재합성을 높이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방에서 눈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소간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안토시아닌 색소. 녹색은 간장의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때 평상시에 이제 좀 겁이 많다. 쓸개, 담낭을 제거를 했다. 술을 좀 많이 드시는 경우에 이 안토시아닌 이 색소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 보랏빛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 도움되는 가지. 제가 듣기로는 이 혈관 속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인 성분도 좀 이렇게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가지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제 음식을 과식하면서 기름진 음식 또 많이 단 음식을 과식을 하면서 혈관에 여러 가지 이제 염증 물질이라든지 중성지방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혈관의 이제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뿐만 아니고 가지에는 칼륨 성분도 풍부하다고 들었는데요. 칼륨을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칼륨은 내 몸에 불필요한 나트륨을 가지고 소변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수분과 염분의 농도를 조절을 해주고 또 필요 없는 나트륨을 가지고 나가면 혈압이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이제 고혈압이 있다, 고지혈증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부 비만이 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가지에 많이 들어있는 이 칼륨을 섭취를 하기 위해서도요, 이 가지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그런 좋은 영양분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 식재료 하면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잖아요. 가지의 경우 어떨까요? 예, 가지는 생으로 먹는 경우에는 독소가 있기 때문에 꼭 익혀서 드시는데, 특히 요즘 이렇게 좀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지가 그 기름을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요, 기름기를 좀 적게 먹어야 되겠다. 또 하나, 내가 중성 지방이 높다, 당뇨가 있다, 심혈관 질환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꼭 가지랑 기름진 음식이랑 같이 요리를 하면서, 이 경우에는 이제 기름진 음식을 섭취를 하고, 가지에 당연히 기름을 흡수를 했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가지는 드시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해서 고지방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지를 자주자주 익혀서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생으로보다는 익혀서 그리고 기름을 피해서 섭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눈 건강 그리고 혈관 청소에 도움되는 보랏빛 채소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조금 알아보고 싶은 건강한 식재료가 있으시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여러분의 건강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버님 혹시 오늘 상담 본인 상담이실까요? 이제 저는 남편 되는 사람이고 내 아내가 이 병에 걸렸거든요. 오늘 배우자분 상담을 정말 많이 요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 배우자분 오늘 현재 연세와 키 몸무게 어떻게 되실지 여쭤보겠습니다. 68세죠. 네, 몸무게는 54kg, 네, 키는 158. 네, 알겠습니다. 제 옆에 지금 박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이 소변을 보는 것이 자기 통제가 안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앉았다 일어서면은 어지럽고 기립성 저혈압이고, 예, 그다음에 호흡이 좀 딸립니다. 예, 발병된 시기는 한 3년 됐는데 그때 뭐 지방에서 요실금 치료만 받다가 예,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가니까 요실금이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결국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2주 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2주 전에 예,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파킨슨 증후군도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그 어떤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 박사님의 유튜브를 보다가 이분이 치료 가능하겠다 싶어서 제가 상담을 올렸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현재 그 이 파킨슨 증후군에 관계된 약은 복용하고 계십니까? 그 약은 알약의 4분의 1 정도 아주 예. 미약하게 약을 복용하는데 그 약을 주면서 예, 약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을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약을 지금 복용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주 됐습니다. 일주요? 일주일 네네. 먹고 그 효과는 어떤 것 같습니까?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 소변이 지금 통제가 안 된다는 증상이
그 소변을 내가 조금 그 참으려고 하는데 중간에 바로 나오시는 겁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변이 나오시는 겁니까? 처음에는 이게 한 3년 전에는 절박성이었죠. 예.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절박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뭐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요도가 열려가지고 흐르는 경우도 있었고, 예. 지금의 상태는 그 비뇨기과에서 주는 약을 먹고 오줌을 예. 가둬가지고 그러니까 그 간헐려가 빼내지요. 지금 한 3시간 만에 한 번씩 아, 동료를 하고 있죠. 동료. 소변을 예, 그 이렇게 빼내신다 이거죠? 기구를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구를 사용을 하셔서요? 네네. 그래 안 하면은 패드를 너무 많이 적시고 예.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예. 그 비뇨기과 약 주는 거는 지금 현재 그 요도를 그 조이게 해가지고 오줌이 안 나오게 만들었는데 대신에 간을 넣어가지고 3시간 만에 한 번씩 빼냅니다. 그러면은 한 400cc에서 400에서 450cc가 나옵니다. 네. 하루에 6회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게 불편하죠. 예, 이렇게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한 지가 한 2주 됐습니다. 2주요. 예. 그다음에 현재 복용하시는 약이 있습니까? 네, 비뇨기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네. 다른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드시는 건 없으시고요.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고지혈증이다 해가지고 네. 한 6개월 복용했네. 네. 지금 현재는 복용 안 하십니까? 복용하고 있습니다. 네.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어머님이요? 없습니다. 네. 어지럼증은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한 6개월 됐습니다. 네. 그 병원에서 피 검사 했을 때 빈혈 수치는 정상입니까? 빈혈 수치는 정상인데 예. 혈압이 누워 있을 때는 130에 뭐 80 정도 되는데 예. 일어서면은 80에 60 이렇게 폭 떨어져 봅니다. 어지럽고 예. 힘이 없고 네. 피로감을 느끼고 네네. 그다음에 호흡이 딸립니다. 예. 호흡이 이렇게 딸린 게 얼마나 됐습니까? 호흡이 딸린 건 좀 심하게 딸린 거는 한 6개월 됐고 예. 좀 호흡이 안 좋다는 것은 숨을 쉴 때 하고 들었을 때 예. 이런 방금 제가 드린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 잠잘 때 그랬는데 예. 그래 뭐 내암수면 증후군 검사에도 뭐 이상이 없다 그러고 예. 근데 그게 결국 호흡이 딸리는 신호였는데 이게 이제 교감신경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그런데 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게 비뇨기과 예. 호흡기 검사를 해보니까 예. 종합병원에서 해보니까 이 호흡기는 또 이거 뭐 성대 이런 건 다 정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참 뭐 본인은 불편하고 예. 그 정밀 검진해도 이상이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박사님의 유튜브를 보다가 한의학 쪽으로 예. 기능의학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은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예. 이 결례를 무릅쓰고 전화 올렸습니다. 예, 전화는 잘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소변은 오히려 소변이 그 지금 패드에 적시니까 오히려 소변이 안 나오게 지금 비뇨기과에서 수술을 하신 거죠? 수술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 지금 소변이 지금 안 나오게 하는 약을 먹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비뇨기과 처방전을 받기 이전에 예. 한 3주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패드를 많이 적시죠. 예. 패드를 많이 적시고 사회 활동을 밖에 나가서 활동을 못 할 정도로 막 그냥 주르르 흐르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비뇨기과 가가지고 비뇨기과 간 게 아니죠. 이제 종합 검진을 받다가 예. 이거는 파킨슨 증후군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파킨슨 증후군은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거는 뭐 교감과 부교감 신경에서 문제 온 거다. 그러니까 교감 신경의 항진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이 많고 해가지고 예. 병원을 이제 찾고 하다가 이제 박사님의 그 유튜브를 보다가 이거는 교감 신경적인 문제 있는갑다. 그래 싶어서 이 사람이 또 사는 과정이 힘들었거든요. 네. 집에 밖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경제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은 깔끔하고 예민하고 네. 좀 애살이 많아가지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뭐 이런 어떤 성격에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이 먹어가지고 이런 데 온 거 아이가 그러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비뇨기과에서 지금 네. 약을 먹으면서 오히려 소변이 안 나가게 하면서 소변을 이제 정기적으로 기구를 이용해서 지금 소변을 빼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소변에 대한 거는 직접 이렇게 진맥이 필요하고 사실은 이 경우 이제 병증은 사실은 유뇨라는 병증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내가 소변을 참을 수 네. 있으면서 새는 것은 요실금인데 네. 어머님께서 소변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광문이 열리면서 요도를 통해서 소변이 나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것은 사실은 뇌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네네. 보면 이제 파킨슨 증후군 일단 약을 먹고 있는데 만약에 그 약을 먹고 있는데 약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하면 사실은 그 뇌 쪽으로 질병을 추적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네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한방에서 유뇨라는 것은 여성분들이 이제 출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좀 힘들게 하고 정신적으로 과로하게 되면 방광의 요도 괄약근에 이제 힘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생리적으로 이 방광이라는 것은 요도 소변에 방광에 소변이 차면 요의가 느껴지는 게 아니고 방광의 긴장도로 요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험을 보러 가거나 뭔가 좀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 화장실을 여러 번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방광벽의 이제 긴장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머님께서 좀 예민하고 섬세하고 깨끗하시다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소변을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는 경우에 굉장히 아마 정신적으로 충격이 오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그 방광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네네.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 소변이 조금만 차도 계속 소변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연세가 높아지면서 지금 이제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기립성, 앉았다 일어설 때 사실은 뇌혈관을 통해서 산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방광벽의 긴장도에 의해서 요도괄약근을 조절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호흡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병원에서 검진했을 때 호흡기내과에서 이상이 없다는 것은 단기 증상입니다. 그래서 호흡이라는 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말을 하면서도 내가 숨을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알아서 폐 쪽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기관지를 통해서. 그런데 기운이 없으니까 그 기관지 폐를 이렇게 풍선처럼 오므렸다,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었다 이 하는 힘이 없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은 제가 그 호흡에 도움이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립성 저혈압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불러드릴 테니까 먼저 적어보세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환기, 백출, 감초, 오미자. 예, 그 네 가지를 그 물을 1200cc 넣으세요. 1200cc 물. 예. 12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끓이면 90cc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걸 그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아침에 한번 복용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점심에는 오후 한 3시나 4시쯤 해서 그때 한번 더 복용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게 그 숨을 스스로 좀 잘 쉴 수가 있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그 기립성 저혈압이 이제 내 몸에 원기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제 하면 지금 한방차가 도움이 되고, 지금 그 소변을 지금 가림질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일단 지금 네. 현재 파킨슨 증후군에 관계된 약을 먹고 있고 비뇨기과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그 치료를 가령 뭐 한 2, 3개월이나 3, 4개월 했는데도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그 한의원에 직접 내원을 해서 한번 네네. 진찰을 받고 여기에 맞게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네. 그 박사님 이런 경우는 한방에서는 침하고 한약을 처방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어머님께서 예민하고 섬세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광에 요의가 느껴지는 것은 방광벽에 예민한 정도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네. 그 경우는 이제 한의원에서 직접 진맥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박사님 방금 환기, 백추, 감초, 오미자 그 양을 안 불러줬습니다. 아, 각각 5g씩 넣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박사님 그러면은 병원에 한번 내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라도. 네, 먼저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파킨슨 증후군 그리고 윤효증 대해서 상담을 드렸는데요. 윤효증과 요실금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먼저 요실금은 그 방광에 소변이 차면 요의가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 요의가 느껴지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아야 되는데 내가 참는 중에 요도괄약근이 벌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또 자기가 아는 사이에 소변이 조금씩 새는 경우를 요실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예, 윤효는 아예 소변이 새는 것을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아이 때 잠자는 중에 아이는 잠을 쿨쿨 잘 자고 있는데 보면 기저귀에 옷에 패드에 이제 소변이 묻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내가 요의를 느끼는 경우 또 요의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크게 이 두 가지로 윤효증과 요실금으로 구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담자분께서 파킨슨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파킨슨 증후군은 초창기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한방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파킨슨은 일단 뇌의 질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뇌는 우리 몸의 육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과로하게 되면 이 뇌에 영양분을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먼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과로해서 파킨슨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 이런 경우에는 육체적인 과로를 보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정신을 많이 써서 감정이 손상이 된다든지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게 되면 뇌에 영양분이 부족하게 되겠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심력불호입니다. 내가 마음적으로 뇌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오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신적인 과로를 보호해주는 약을 써야 되고, 세 번째는 요즘 이제 현대인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안에서 살림도 하고 밖에서 일도 하고, 그러면 육체적으로도 과로하고 정신적으로도 여성분들이 예민하고 섬세한데 밖에 일, 안에 일 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들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육체적 과로, 정신적 과로가 두 가지가 겸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육체적, 정신적 과로 두 가지가 같이 겸해져 있는 경우를
보하는 치료를 해서 이제 파킨슨 증후군의 이제 증상들을 개선시키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치료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체질에 맞추어 한방적인 요법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을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혹시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일까요? 예, 여름에는 물과 채소가 보약입니다. 예, 요즘은 항상 기름진 음식이나 고기나 단백질 음식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농경 시대에는 여름에 덥고 단백질 음식을 많이 섭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기가 보약이었지만 여름에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채소가 보약입니다. 이 채소에 아주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녹색 클로로필이라고 하죠. 그래서 녹색이 진한 이파리 채소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우리가 신경이 긴장이 되고 땀으로 내 몸에 에너지가 빠진 것을 보충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물입니다. 여름에는 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깥 기온이 덥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땀이 조금씩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갈증이 나지 않아도 아침, 점심, 저녁 수시로 입이 마르지 않아도 수분을 충분히 한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충분히 섭취해주면 이 채소와 물이 보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름에는 고기가 아니라 채소와 물이 보약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덥기 때문에 땀으로 수분 배출이 정말 활발해지고 특히 요즘같이 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릴 때는 정말 쉽게 목이 마르기도 하죠. 다른 계절보다 물과 채소 섭취 꼭 잊지 않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